같이 한번 봐보시죠. 사실 제가 평생 투자를 한다라고 하니 임대 수익만 그렇게 집중을 하시냐, 자, 그 시세 차익 부분은 관심 없냐, 자, 이런 해당되는 질문이셨어요. 자, 그 부분에 대한 답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생 가져갈 그런 부동산에 집중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평생 가져가기 위해서는 일단 가격이 싸야 돼요. 가치 이하에 해당되는 물건 에 집중한다. 왜냐하면 오래 가져가야 되기 때문이죠. 한 번 산다라면 평생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 시작점에 해당되는 그 매매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역발상 투자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역발상 투자를 좀 디테일하게 봐보면 원래 원가격이 있다라면 하락을 한 곳이에요. 자, 10% 이상에 해당되는 하락을 보이는 그런 지역이죠. 자, 그런 지역들의 공통점은 대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그 지역 경기가 안 좋고, 그리고 입주 물량까지 풀리는 더블 악재에 해당되는 그 지역들이 많습니다. 자, 물량 풀렸는데 지역 경기까지 안 좋아요. 근데 지역 경기라는 것은 그 해당되는 지역들마다 주력 사업들이 있잖아요. 산업들이 있는데 그 산업들마다 이렇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 전 지역이 다 좋거나 나쁘거나 공통적이진 않아요. 해당 지역만 나쁜 케이스들이 또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급락했던 그 원인에 해당되는 입주 물량이 해소가 되고 지역 경기 부분이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는 극복된다라고 저는 가정을 세웠고 해당 결과치를 얻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만큼 이렇게 싸게 사는 그 부분, 가치 이하에 해당되는 그 부분 굉장히 집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전달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이 경기가 안 좋을 때 투자를 한다라면 그 원인에 해당되는 그 급락에 해당되는 원인, 아까 말씀드린 입주 물량이 다시 차고 경기까지 다시 좋아진다라면 다시 오른다라는 그 가정을 세울 수가 있죠. 자, 경기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돌고 돌아요. 안 좋을 때가 있으면 좋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런 것만큼 경기는 순환하는 그런 성질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그 경기가 안 좋은 그런 지역들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논리를 바탕으로 투자를 한 여러 케이스가 만족스러운 그 성과를 얻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 이하에 해당되는 물건을 가지고 갔을 때 평생 가지고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격적인 부분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자, 가격 오른다라고 하기는 월세까지 같이 따라가요. 저 같은 경우 소형에 집중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소형 같은 경우도 매매가가 같이 올라감에 따라서 월세에 해당되는 금액도 조정됩니다. 그렇다면 월세가 증액되는 것만큼 월세 수익률 역시도 마찬가지로 올라가죠. 자, 그런 상태에서 풀업이라는 것은 월세를 증액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월세 수익률을 더 증가를 시킬 수 있다라는 그 장점 가지고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만족스러운 그 수익률 부분에 대해서 그 강의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다 보니까 시세 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냐라는 그 질문 해주셨어요. 아닙니다. 사실 우리 시세 차익을 본다라는 것은 매가, 양도 차익이잖아요. 차익에 해당되는 부분이 필요한 케이스죠. 일반적으로 그 양도 차익 부분이 필요한 케이스는 투자처가 생겼는데 총알이 없을 경우에 이를 처분을 하고 그에 해당되는 금액을 또 다른 곳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죠. 그러니까 자금 확보용입니다. 또 다른 투자처에 투자를 하기 위한 그런 돈이 필요한 그런 케이스 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팔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투자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매매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대출금도 같이 이렇게 상승이 돼요. 저 같은 경우 월세 투자를 했기 때문에 부동산 담보대출을 일부를 받아놨죠. 자, 그런데 매매가가 상승되게 되면 이 대출금 역시 조정이 된단 말이에요. 더 높아진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 자금 부분을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대출을 증액을 하면 되기 때문에. 자, 대출을 증액한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되는 순투자금이 작아져요. 자, 순투자금이 또 작아지면 월세 수익률이 더 높아지죠. 여러분 잘 아시죠? 이런 공식. 그렇기 때문에 경매가 그렇게 수익률이 좋다라는 것은 대출 퍼센테이지가 높은 대신에 자기 순투자금은 작아지기 때문에 순투자금이 작아진다는 그 부분으로 수익률이 높아진다라는 그 부분이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순투자금 그렇게 작아져요. 그 대신 월세 수익률이 더 높아진다. 그런데 추가적인 돈까지 확보가 된다라는 그 부분으로 이렇게 보유를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는 매매가 상승에 따라 전세가가 같이 올라가요. 자, 전세가가 같이 올라간다. 그런데 저는 대부분이 월세 투자를 했어요. 자, 순투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일부 같은 경우는 대출금도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제 자금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를 전세로 바꾼다라면 매매가가 상승한 상태에서 전세가가 높아져 있다 보니까 훨씬 더 투자금을 회수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굉장히 여지가 커지죠. 매매가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굉장히 유동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투자금이 또 필요하다. 투자처가 생겼는데 총알이 없다. 투자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면 자, 일부 월세에 해당되는 그 부분을 전세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트랜스포머와 같죠. 자, 트랜스포머, 차가 로봇으로 변신합니다. 자, 기동성이 필요할 때는 차로 활용을 하고, 자, 적을 만났을 때는 로봇으로 변신한다. 즉, 목적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할 수가 있다라는 그 측면이 부동산에도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월세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작업 했나요? 자, 풀옵션 작업 해놨단 말이에요. 전부 다 이제는 5종 세트. 자, 풀옵션에 해당되는 5종 세트. 자,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가스레인지, 즉 5종 세트를 세팅해 놓은 상태. 그러다 보니 그런 물건 같은 경우 대부분이 다 월세에 해당되는 그 물건들이에요. 전세에 해당되는 그 물건들까지 그 세팅 안 한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물건을 전세로 돌린다. 그럼 희소성을 가져요. 그리고 전세금 역시도 마찬가지로 500 정도는 더 높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큰 투자금이 회수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장점까지 가지고 있어요. 더 빠르게 나가고 더 많은 그 전세 자금 부분을 확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 필요가 없겠죠. 자, 오래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월세 수익뿐만이 아니라 유동적으로 이렇게 투자 자금까지 회수가 될 수 있는 그 기능을 갖추는 게 평생 가져가는 그 물건의 장점입니다. 자, 평생 투자하는 것만큼 매매가 상승을 하고 전세가로 상승하며 월세로 상승해요. 같이 상승한다라는 그 측면들이 계속적이 더 큰 그 만족감들이 계속 꾸준하다라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초창기 같으면 굉장히 싸게 샀기 때문에 더 큰 만족도가 더 높죠. 이제는 매매가가 상승함에 따라 전세가가 상승함에 따라 계속적으로 만족감들은 높아지다 보니까 굳이 팔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의 은행과 같은데 돈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월세를 전세화 시켜가지고 돈을 다시 회수를 할 수가 있고, 자, 매매가가 상승했던 것만큼 자기 투자금보다 더 큰 그 금액적인 부분을 회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